제가 하나도 모를 때 갑자기 목욕탕에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남탕하고 이제 여탕하고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동천동에서 예승 스포츠타운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예승 대표 신재욱입니다. 사우나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저는 이제 사우나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고, 제가 이제 건물 관리도 직접 하고 있고, 사우나의 뭐 총괄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죠. 하는 파트에 대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저는 이제 전체적인 총괄 일을 관리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우나 사장님이 된 이유나 계기가 무엇인가요? 사우나하고 이제 헬스장을 이렇게 운영하게 된 계기는 원래 방송국에서 일을 했었어요. 일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건물을 구입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사우나 시설이 설비가 되어 있었고 방송국을 이직을 하고 다른 용도로 이제 건물을 활용을 하려고 하다가 사우나 설비가 너무 아까워서 이걸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덤벼들었어요. 어찌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지금 한 15년 정도 이렇게 흘렀네요. 평균 연봉은 얼마 정도인가요? 평균 연봉이라고 하면 물론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좀 차이는 나지만 지금 코로나 시기 이전에는 한 6천에서 7천 정도, 물론 뭐 매출은 그 이상으로 하는 거지만 또 재투자를 위해서 예금도 해야 되고 제가 직접적으로 수입을 가지고 오는 비중은 한 연봉 한 6천에서 7천 정도 이렇게 수준을 계속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혹시 직업병이 있으신가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관리자 역할로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사우나가 아침 5시 반에 오픈을 합니다. 항상 4시 50분에는 제 전화기 알람이 울려요. 왜 울리냐면 그때 일어나서 제가 확인하는 거는 CCTV를 확인합니다. 그 시간에 출근해야 될 직원이 정상적으로 출근을 해서 아침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카메라로 한번 확인을 하죠. 새벽 5시경에는 일어나서 카메라를 보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게 벌써 한 10몇 년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몸에 배어서 한 5시쯤 되면 일어나서 카메라를 확인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특별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건 사고가 조금 있죠.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면 사우나에서 특히 이제 겨울철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목욕을 하러 오시면 사우나 탕에서 있다가 혈관이 갑자기 이제 수축되어 있다가 따뜻한 온탕에 들어와서 앉아 계시면 혈관이라든가 뭐 이런 혈액순환이 좀 빨라지잖아요. 그죠? 혈관이 늘어나서. 그러면 이제 갑자기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서 쓰러집니다. 그걸 누가 지켜보지 않으면 그냥 목욕탕에서 혼자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운영하는 한 14년 정도 동안 그런 일이 한 3번 정도 있었어요. 3번 정도 있었는데 다행히 그때는 누군가 지켜보시는 분들이 목욕탕에 계셔서 그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이렇게 구출해서 또 119를 불러서 이렇게 같이 이동을 해서 나중에는 그분이 오셔서 고맙다는 얘기를 해주실 때가 그런 경우가 있었죠. 자신이 가진 직업에서 오는 성취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산업재해로 인해서 몸이 다치신 분이, 그러니까 산업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이라든가 이런 국가 정부 기관에서 협업을 해서 저희 쪽에 이제 비용을 산재 처리를 하면서 그분이 몸이 나을 때까지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이 사우나를 하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 사회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몸이 처음에는 저희 계단을 올라오시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인데 다시 한번 이제 뭐 꾸준하게 이렇게 반신욕도 하시고 또 운동, 재활 운동도 하셔가지고 나중에는 한 3개월 정도 만에 이제 몸이 이제 가뿐하게 이렇게 좀 많이 회복된 상태로 이렇게 저희 쪽에 오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직업에 대한 성취감이 가끔씩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일을 하면서 이런 일까지 겪어봤다면 말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건물 관리도 하고 이런 일을 이제 처음으로 접해봤어요. 원래 저도 이 일 하기 전에는 이제 방송국에서 일을 했었고 또 그 전에는 휴대폰을 파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건물 전체에 이제 군의 선로 공사라든가 이런 일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건물 관리도 하게 되고 또 사우나라는 이런 설비 기계를 만지게 되면서 제가 하나도 모를 때 갑자기 목욕탕에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저희 손님으로 오신 분이 그분이 원래 또 설비업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저는 이제 그때 오픈한 지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기계가 다 자동으로 잘 돌아가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조금씩 배워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목욕탕에 물이 안 나오니까 남탕하고 이제 여탕하고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때마침 이제 남탕에 계신 한 분이 제가 들어가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도와주겠다. 옥상이 어디냐. 그래서 가보니까 옥상에 펌프가 고장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기응변으로 이제 한 20분 만에 물이 다시 순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경우가 있었죠. 이 직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셨나요? 제가 이제 이런 설비라든가 보일러라든가 대형의 이렇게 물을 사용하는 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는데 기술을 이렇게 알기까지가 이렇게 기계 배관, 펌프, 역할 뭐 그런 각각의 부속들이 하는 역할이 지식을 습득하는데 가장 좀 어려움이 있었죠.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좀 많이 있었던 편입니다. 이 직업을 가지기 전에 다른 꿈이 있었나요? 원래 저는 자동차를 또 좋아했고요. 그리고 카메라를 좋아했고 영화 보는 걸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제 뭐 산으로도 사진 많이 찍으러 다니고 또 차를 타고 카메라 들고 그래서 나중에 뭐 이런 뮤직비디오 촬영하는 그런 감독이 되고 싶은 꿈이 있었거든요. 근데 세상의 벽은 높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는 청소년들에게 이 직업을 추천하시나요? 이 직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업 중 하나입니다. 이게 설비 투자 비용이 단순하게 뭐 1, 2억에서 끝나는 그런 업이 아니라서 투자가 가능하다면 투자를 해서 오랫동안 벌어야 그게 손익분기점이 넘어가는 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예전에 지금 제가 어릴 적에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하던 80년대 초나 뭐 70년대 후반 때는 이 사우나라든가 목욕탕 문화가 좀 정말 어떻게 보면 1년에 몇 번 안 가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명절 때는 꼭 그 사우나를 목욕탕을 가야 되고 온 가족이 이제 움직이고 그렇게 한 문화가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21세기에 이 사우나 문화는 약간
사양 산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이 업이 좋다, 뭐 해보세요라고 하기에는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업이고, 또 정말 미래가 밝은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신이 주인공이라 생각하고 세상에 한마디 해주세요. 항상 열심히 살아오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제가 하루에 보통 이제 이 일을 시작을 했을 때 밤에 1시쯤 지침을 해서 한 2시간 반, 3시간 자고 또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고, 물론 낮에 잠깐씩 자곤 했지만 열심히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이 되게 내세울 수 있는 업도 아니지만 부끄러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도 이 일을 접겠지만 접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열심히 할 거고,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